자, 1번 유형 가볼게. 이거는 일단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Z제곱이 실수된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써드릴게요. Z제곱이 실수된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얘처럼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는 Z제곱이 음의 실수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네 번째가 문제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Z4승이 음의 실수가 된다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제가 다뤄줬나 안 다뤄줬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면 어떻게 A 플러스 BI라는 놈을 한 번을 제곱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냐라고 하면, 얘를 제곱 한번 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BI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선생님 Z제곱이 양의 실수부터 한번 가볼게. 양의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실수 자체가 나오려면 허수 부분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린 일단 A가 0이거나 B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벌써 양의 실수라는 건 A가 0 또는 B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단순하게 A나 B나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거든. 그럼 자칫 잘못해서 A가 0 됐다 칠게. 근데 B는 0이 아니야. 2 이런 거 들어갔어. 그럼 얘는 0 되지만 0 빼기 4 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얘는 음의 실수가 안 되겠네요 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어디가 0이어야 된다? B가 0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실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원래 Z가 실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두 번째, 선생님 Z제곱이 음의 실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얘랑 또 상반되는 의견이죠. 왜? 일단은 또 A, B가 0 나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하지만 문제가 뭐냐? 선생님 근데요 이번엔 음의 실수니까 이 음수를 활용해야겠지. 그럼 누가 오히려 0이어야 된다? A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얘는 안 된다. 그러면 Z는 알고 봤더니 뭐였다? 바로 순허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선생님 저 첫 번째에 나온 Z제곱이 실수다라는 건 결국 얘들아, 이 실수에는 뭐가 둘 다 포함되어 있죠? 양의 실수와 음의 실수가 포함되어 있길래 이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말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요 얘가 문제예요. 왜 얘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요 어떤 수를 짝수승하면 당연히 무슨 수가 나올 것 같아요? 양수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음의 실수가 나오냐 이거야. 4승을 했는데. 자, 그 말 뜻은 뭐냐면 얘를 한 번 더 제곱하라는 거야. 얘를 한 번 더 제곱했는데 음의 실수가 나온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진짜 제곱할 수는 없어요. 귀찮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한번 요거를 세부적으로 가볼게. Z4승이라는 건 Z제곱을 뭐 한 거예요? 제곱한 거랑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음의 실수 나오려면 제가 이걸 네모라고 둬볼게요. 여러분들 네모를 제곱했는데 음의 실수래. 아까 우리 저 위에서 했어요. 우리 네모 제곱이 음의 실수 나오려면 Z는 뭐였었다? 여기 순허수였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다시 말하면 이 네모가 순허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모가 뭐였죠? Z제곱이에요. 그럼 도대체 Z제곱이 순허수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야. 이거는 유일하게요 고쟁이밖에 없어요. 블랙라벨이랑. Z제곱이 순허수래. 얘들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 어떻게 제곱했는데 순허수지? A랑 B랑 둘 다 0인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나와요. 우리 제곱했는데 순허수 나오려면요 잘 들어주세요. 실수 부분의 절대값과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같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예시를 써드릴까요? 요런 것들 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바로 언제만 되냐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잘 봐. Z는 1 플러스 I, 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Z는 4 마이너스 4I 등등등 요런 것들이 돼요. 근데 진짜로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실수 부분 1, 허수 부분 1, 절대값이면 1, 1 똑같죠?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지만 절대값 붙이니까 1 나오죠? 허수 부분은 1이에요. 같죠? 실수 부분은 4지만 허수 부분은 마사지만 절대값 붙이면 4로 같죠? 그럼 이거 한번 진짜 제곱해 볼까요?
얘 제곱하면 뭐 나와요? 2i 나와요. 얘 제곱하면 뭐 나와요? 얘 마이너스 2i 나와요. 얘 제곱하면 뭐 나오죠? 숫자가 좀 더럽죠? 마이너스 16이래. 32i. 이렇게 나와요. 오, 진짜로 선생님, 얘네들이 결국 z제곱이잖아요. 진짜 z제곱이 순호수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제곱해 볼게요. 얘 제곱해 보세요. 마이너스 4. 얘 제곱해 볼게요. 마이너스 4. 얘 제곱해 볼게요. 마이너스 이 옷은 1024. 어때요? 음의 실수 나오죠. 아, 진짜로 4승을 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 z제곱이 순호수여야 되고, z제곱이 순호수 나려면 z는 a가 0이냐 b가 0이냐 이딴 거랑 상관없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같아야지만이 나오는구나. 내 생각에는 이게 나오면 일단 3등급부터 다 틀린다고 보면 돼요. 3등급부터 그냥 커트라인이에요. 이거 2등급도 맞추기 어려울걸요. 2등급 애들도 이거 한 번이라도 안 들어봤으면 저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 많아. 심지어 그래도 나름 2등급 초반 친구들은 그래? 나 이거 A 플러스 BI라고 둬봐야겠다. 그래서 A 플러스 BI로 두고 4승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멘붕이 오냐? 얘를 제곱하면서 충격이 오죠. 왜? 얘를 제곱하면 항 3개짜리를 제곱해야 되거든. 그럼 거기서부터 애들이 일단 포기할래. 아닐 거야. 이렇게 푸는 거 아닐 거야. 라고 해서 당황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얘는 1번은 솔직히 쉽죠.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된다. 그럼 우리 저거 말했지만 원래 Z는 실수여야 된다. 그래서 허수 부분이 0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1번 문제를 바로 가면 허수 부분만 찾을게요. A제곱. 그 다음에 허수 부분 플러스 3A. 그 다음 허수 부분 플러스 2. 요 놈이 바로 0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1, A 플러스 2는 0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근데 왜 답은 2개로 쪼개져 있죠? 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넣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실수 부분도 0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문제가 생겨서 정답은 마이너스 1만 답으로 체크하면 된다. 이해하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일단 후다다닥 제가 해줄 것만 해줄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이 5번 문제는요, N반이랑 F반 애들 지 멋대로 풀었다가 저한테 가장 많이 혼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이 5번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애들한테 알려줬거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 복소수 있잖아. 자꾸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Z에다 A 플러스 BI 넣으면 다 답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복소수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I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쓰고 답 맞추는 건 우리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그럼 우리 5번 문제 저번에도 한번 다뤄줬을 텐데 1 플러스 i에다가 z를 바를 곱한 거고요. 거기다가 1 마이너스 i에다가 z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실수가 4가 나왔대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풀 거냐면요. 전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여기다가 A-BI, A 플러스 BI 넣을 건데 전 그렇게 안 풀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전개해. Z바 I.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ZI. 가 4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같은 것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Z 더하기 Z바. 그리고 여기는 i로 묶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로 한번 묶어볼게요. i로 묶어버리면 뭐 나와요? 바 마이너스 z i는 4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알잖아요. 요게 뭐예요? 자기 자신과 켤레의 복소수 더하면 2a. 실수 부분의 2배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얘는 실수예요. 근데 여러분,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실수 나와서 2a거든요. 근데 우리 자기 자신의 켤레근에서 이거 뭐 하나 틀렸다. 여기에 z, 여기 z다. 자, 자기 자신 켤레근에서 자기 자신 빼면 뭐 나오죠? 허수 부분의 2배가 나오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가 2bi예요. 마이너스. 근데 효나, 마이너스 2bi에다가 i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똑같이 실수가 나오면서 2b가 나와요. 그 2개 더했더니 4래요. 그럼 2로 나눠주면 얘가 2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요거를 한글로 한번 표현해 볼래? 이거 한글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더했을 때 뭐가 나오면 된다? 2 나오는 거 다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 물어볼게. 기억.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더하면 뭐 나와요? 3. 탈락. 니은. 4와 허수 부분 마이너스 2 더하면 2. 오케이. 통과. 디귿. 실수 부분 1과 허수 부분 1 더하면 2. 통과.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그럼 게임 끝났죠. 이게 누가 A 플러스 BI를 다 넣냐라는 거야. 그럼 머리가 아프다 이거지.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6번은 그렇다 칩시다. 5번을 숫자 바꾼 거니까 같은 결의 문제니까 제가 그렇게 풀 텐데, 만약에 7번도 그렇게 풀어야 됩니까? 맞아요. 7번 문제도 보시면 Z바랑 마이너스 Z랑 같대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내가 장담할게. 3명은 어떻게 푼다? A-BI가 마이너스 곱하기 A 플러스 BI. 이거 대입해서 A, B 또 난리 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반대로 넘겨보세요. 마이너스 Z를. 그럼 Z 더하기 Z바가 뭐 나와요? 0 나온대요. 우리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 더하면 뭐 나와요? 실수 부분의 2배 나오죠. 2A가 0 되는 거 찾아달래. 즉 A가 0 되는 무슨 수? 순호수 찾으라는 거야. 그럼 나는 그냥 1, 2, 3, 4, 5, 6, 7, 8, 8개 중에 순호수 고르면 정답이에요. 순호수 답 고르면 답이잖아. 그럼 순호수가 누구야?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루트 5i 마이너스 i, 그리고 이걸 무조건 만족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0밖에 없겠죠. 0은 당연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3개.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를 진짜 A 플러스 BI. 특히 8번도 A 플러스 BI 엄청 많이 넣어요. 8번. 얘들아, 그럼 물어볼게. 8번은 그럼 처음 접근을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거 호승쌤이 복소수는 웬만하면 Z 대신에 A 플러스 BI 안 넣는다라고 했어. 그럼 8번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통분. 그렇지. 통분하면 얘도 실수와 허수 부분에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가볼게요. 자, 9번 모르시는 친구들 없죠? 당연히. 9번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흔히 말하는 복소수의 거듭제곱일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복소수는 무조건 몇 개마다 반복된다? 4개마다 반복된다. 그럼 선생님은 도대체 9번을 저희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어서 문제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전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i의 거듭제곱을 모르니? 그건 아니야. 나는 너네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 당연히 여러분들이 9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i의 제곱, i의 3승, i의 4승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 무한 반복된다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아니야. 근데 애들이 뭘 찾기 어려워하냐면, 자, 9번처럼요. fn이라는 게 뭐냐면 i부터 시작해서 i의 n승까지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처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 f5 구해줘 라고 하면 i의 1승부터 i의 5승까지 더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이 뜻이죠. 그럼 아시다시피 4개마다는 무조건 0 될 거고 i의 5승은 첫 번째랑 똑같을 거니까 얘는 답이 i가 나온다. 이렇게 찾는 건 여러분들 대부분 알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마이너스 1 될 때를 찾아달래.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너 이거 몇 개까지 더해야 그게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와?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건 아니에요. 왜? 앞에서부터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선생님 끝! 여기까지만 해도요. 얘가 없어져서 마이너스 1 나와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뭐 넣은 거지, 효은아? 3 넣은 거지? 그럼 요럴 때는 여기가 k가 3이라는 거야. 근데 물어볼게. 이제 그 다음은 몇 개야? 자, 그럼 잘 봐. 몇 개 만에 다시 리셋이 돼요? 4개 만에 리셋되죠. 그 다음 몇 개 또 가면 돼? 3개. 그럼 몇 개가 돼요? 이번엔 7이 되겠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언제 손으로 다 3, 7, 11, 15 이걸 언제 다 세고 있냐라는 거야. 난 여러분한테 여기 뭐 알려주고 싶었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요게 4씩 차이 나잖아. 근데 아직도 여기 아마 뜨끔한 친구 있을 거야.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도 엄청 많지. 숫자들 막 해가지고 이걸 100까지, 200까지 몇 개인지 셋이요. 근데 이거를 일반항을 못 세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서 일반항이라는 게 사실은 대수과정이긴 한데 우리 일반항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지. 민호가 나가면서 바닥에다 침을 뱉고 나가. 그럼 내가 저걸 보고 아니 저런 나쁜 새끼. 근데 효은이도 나가면서 침을 뱉어.
그럼 나는 여기 반에서 꼴랑 2명이 바닥에 침 뱉는 거 보고 우리 PS 반은 다 나쁜 애들이야 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2명만 봐놓고. 그럼 우리가 일명 일반화라고 하듯이 3, 7, 11, 15도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얘도 규칙이 있다는 거지. 4씩 커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일단 4K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 4K는 아니야. 1 넣으면 4, 2 넣으면 8이지. 근데 4K에서 몇씩 빼? 1씩 빼겠지. 그래서 얘가 4K-1이 바로 일반화더라 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찾아요? 100 이하라며. 여기서 100 이하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1 넘어가. 101. 4로 나눠. 그럼 소수점까지 가셔야 돼요. 4, 2, 8, 25점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K에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다? 25까지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개야? 25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또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요게 25 말고 가끔 가다가 어떤 문제도 있냐면, 너네들이 규칙을 찾아야 할 때가 나와. 선생님, 그냥 제가 4의 배수 개수 찾아도 되지 않아요? 라는 거야. 왜? 4의 배수에서 1씩 뺄 거라는 건 4의 배수 개수나 4의 배수에서 1씩 빼는 거나 개수는 어떨 거야?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그냥 100을 4로 나눠도 답은 똑같이 나와. 25개라고. 그치?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규칙성을 찾는 연습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할 거 없어요. 아, 할 거 있어. 11번 좀 한번 봐봐. 11번. 요게 마플 교과서에 있거든요.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자, 우리 지금 11번 문제 보면 내가 너네들한테 이걸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야, 이거 너네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하면 제일 많이 말하는 학생들이 뭐냐면 이거 그냥 다 앞에서부터 i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i 3승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그 규칙이 통할 수도 있어요. 왜? 앞에서부터 진짜로 그 괄호를 다 없애보세요. 괄호를 다 없애면 맨 앞에는 i 여기 푼트가 있구나. i 그 다음 두 번째랑 세 번째랑 계산돼서 마이너스 i 제곱 그 다음 네 번째랑 다섯 번째랑 해서 마이너스 i 3승 뭔가 규칙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놓고 저 맨 뒤에 가면 조심하세요. 저 뒤에 가면 얘들아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i의 22승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맨 뒤에 지 혼자 마이너스 2배의 i의 23승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며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제 이런 고민들이 될 거야. 저걸 어떻게 계산하지? 어떻게 저게 4개마다 0이 되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 그럴 때는 선생님은 항상 그래. 이거 계산하지 마. 그러면 너네들은 만약에 11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한번 묶어봐 라고 시켜. 무슨 뜻이냐면 괄호에서 맨 앞에 것들만 한번 묶어볼게. 그럼 i 그 다음 두 번째는 i 제곱 그 다음은 i 세제곱 쭉 갑니다. 어디까지? i의 22승까지. 그리고 나서요 이제 괄호 안에 있던 두 번째 것들은요 마이너스 2로 묶어보세요. 그럼 뭐 나오죠? 마이너스 2에 i 제곱 i 3승 i 4승 쭉 갑니다. 어디까지? i의 23승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네 어차피 4개마다 0 되는 거 뻔히 알잖아. 네. 4개마다 0 나와요, 선생님. 그럼 22까지면은 나머지가 뭐야, 효은아? 2개지. 그러면 여기서 앞에 2개 남으니까 얘는 i-1이 나올 거야.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도 똑같아요. 이거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i의 1승부터 시작해야 0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쨌든 2부터 시작해도요. 5번째까지가 0 된다고 보면 돼. 여기서도 4개가 0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아, 왜냐면 i제곱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i, 얘는 1. 그럼 i 5승이 i잖아요. 그럼 또다시 0 되잖아요. 그럼 뭐만 조심하면 되냐? 얘는 1부터 22까지가 22개라고 하겠지만 얘는 2부터 23까지니까 개수를 22개라는 걸 다시 계산해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이 22를 4로 나누면 또 뭐가 남아? 2개가 남아. 그 2개가 요 앞에 2개야. 그래서 얘는 저 앞에 마이너스 2 있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가 i가 남아서 바로 2 플러스 2i더라 라는 거지. 그럼 얘랑 얘 더한 정답은 1 플러스 3i 이렇게 답을 찾는다 라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 1 더하기 3을 제곱 5승 해달래. 그러면 결국 4를 5승 해달라는 건 2를 10승 해달라는 거니까 답은 몇?
1024 이렇게 답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볼게요. 자, 이거 혹시 제가 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13번? 빨리 기억나 안 나? 이거 여러분도 한번 읊어볼까? 이거 내가 들어가는 반들은 무조건 내가 지금 암기시키고 있어. 영훈쌤이 아마 해줬을 거야. 간다. 효은이가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대답해 볼게. 효은아 간다? 아, 효은이 할 수 있어? 요거 뭐지? 그렇지. 한 번 더. 요거 뭐지? 그렇지. 한 번 더. 간다. 몇 승 해야 되지? 그렇지. 제곱해야 뭐 나오지? 안 돼. 이거 제곱하고 있으면 안 되지. 머릿속에서. 내가 말했잖아. 얘들아, 이거 규칙 알려주지 않았어? 뭐냐면, 얘가 나와요. 그대로. 자, 그럼 딱 봐도 요 다음 건 내가 뭐 물어볼지 보이지? 요거 뭐 나와? 그렇지. 하나 더. 요걸 역수치한 문제가 나와요. 학교 시험은 역수치할 수도 있어요. 애들 하도 암기해서 알았을 거니까. 요거를 제곱하는 거랑 요거를 제곱하는 거. 근데 이건 그나마 나온 게 반대로 나오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 i면 얘는 마이너스 i. 여기가 마이너스 i면 여긴 플러스 i 나오시면 돼요. 마지막 내가 8개예요. 8개. 얘랑 얘가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얘는 몇 승 해야 되죠? 루트 3이 있으니까? 아니요, 3승 해야 돼요. 3승 하면 뭐가 나오냐? 잘 봐주세요. 요 가운데가 뿔마건 상관없어요. 요 앞에 있는 수의 반대수가 나와요. 요 앞에 있는 수의 반대수. 끝.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8개. 근데 이거 왜 이거는 왜 암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 말 뜻은 뭐냐면 13번 딱 보시면 저 같으면 바로 이렇게 풀 거라는 거야. 13번 볼게. 선생님, Z가요. 제가 흔히 보던 요 놈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Z를 제곱한 것이 I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제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3승, 5승, 7승, 9승, 11승인데 제가 Z 제곱을 안다고 뭐 달라지나요? 라는데 이걸 모두 다 Z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Z제곱, Z4제곱, Z6승, Z8승, Z10승이 됩니다. 근데 왜 선생님 이걸 굳이 Z로 묶으셨어요? I의 거듭제곱을 쓸 수 있거든. 얘 자체가 뭐예요? I.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I 4제곱. 얘는 뭐예요? 아이고, I 6승이죠. 아, 잠깐만. 자, 우리 Z 제곱이었지. 미안해. 여기 3이었지. 어쩐지. 여기가 Z 5승이거든.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몇 개마다 0 돼요? 없어져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Z에다가 I 5승을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건 ZI예요. Z 5승이 I니까. 문제가 뭘 구해달래요? 간단히 하면 즉 여기다 I 곱한 게 정답이죠. 그럼 정답은 루트 2분의 I 곱하면 I 빼기 1입니다. 자, 답은 뭐 나옵니까? 몇 번? 루트 2분의 I 빼기 1.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들인데 내가 부원장이에요. 저는 어제 N반 애들 2명을 퇴원 1회 경고 처리했어요. 걔네들 한 번만 더 걸리면 퇴원입니다. 강제 퇴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업 시간 집중 안 해서요. 걔네들은 제가 부모님한테도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집중 안 하면 그냥 학원 퇴원시켜버리겠다고. 집중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험이 다가올수록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5번 같은, 16번 한번 봐볼까? 16번? 이제 16번이 이제 이론 문제 사용하는 거죠. 16번 한번 가볼게. 16번 보면 Z가 뭐가 나왔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예요.
이거 대부분 모른다니까요. 저걸 왜 3승해야 되는지. 원래 정석대로면 진짜 3승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은 문제를 맞추려면 암기한 대로 Z3승은 뭐 나온다? 요 앞에 있는 수의 반대 1 나와요. 그럼 끝났잖아 문제가. 1 더하기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쭉 가거든. 근데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얘가 1이라고 해서 우리가 1 더하기 Z 더하기 Z제곱부터 시작해서 Z 몇 승까지 100승까지 어떻게 구하냐 이건데 얘들아 우리 Z3승은 1이다. 이거 되게 낯익지 않아? 왜냐면 얘를 반대로 넘기잖아요. 효나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되는 거 아세요? 어떻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0 되려면 우린 수학에서 두 수를 곱했더니 0 되려면 두 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0 되려면 Z가 뭐여야 돼요? 1 나오거든요. 근데 Z가 1인데 우리 문제에서 Z가 1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 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0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1Z Z제곱 1Z Z제곱 이거 3개가 연달아서 0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 다음 3개는요. 자 Z3승하고 Z4승하고 Z5승 한번 볼게요. 얘는요 Z3승으로 묶어보면요 1 더하기 Z 더하기 Z제곱이 나와서 또 뭐가 돼요? 0 돼요. 아 3개마다 무조건 다 0 되는구나 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애들이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선생님 총 몇 개예요? 100개라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101개죠. 앞에 1이 있거든요. 이 개수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 많아요. Z1승부터 Z100승까지가 100개인데 얘까지 있으니까 101개예요. 그럼 101개가 몇 개마다 0 됩니까? 3개마다니까 3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2가 나와요. 그 말 뜻은 뭐냐면 0이 33세트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에 몇 개가 남는다? 2개. 근데 맨 마지막 2개는 맨 앞에서 뭐라고 해도 돼? 2개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한 답이 1 플러스 Z였던 거야. 근데 Z가 뭐였어? Z였으니까 더하면 얘가 2분의 2니까 1 더하기 루트 3i가 나오더라. 그래서 정답이 뭐 나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안 다뤘죠 제가. 여기는 안 다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거 있어요. 잘 봐. 잘 봐.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풀어봤을 거야. 예를 들어서 101개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가 나온다. 근데 내가 잘 봐. 이게 아까 N반에서도, 여기 F반에서도 했는데 애들이 무조건 실수하는 한 문제가 있어. 뭐냐면 선생님 3개마다 0 돼서 저는 3으로 나눠서 33개가 0 된다 하고 나머지가 2가 나와서 앞에서 2개 남는다 그래서 2개를 답으로 했는데 왜 제가 또 다른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풀었는데 저 틀렸어요? 왜 틀렸죠? 라고 봤더니 한 가지의 그 문제의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 자, 어떨 때는 앞에서 2개 남는다 그러면 2개를 답으로 하면 되고 어떨 때는 나머지가 2인데 뒤에서 2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는 뒤에서 2개, 언제는 앞에서 2개. 그 문제의 차이점이 뭘까요? 효은아. 아니요. 아니에요. 뭘까요? 그러니까 똑같아. 너네들이 이게 3개마다 0 된다고 해서 똑같이 문제를 풀었는데 나머지가 2가 나와서 앞에서 2개 했더니 답이 맞았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맨 뒤에서 2개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 근데 애들이 왜 앞에서 2개, 왜 뒤에서 2개를 이렇게 문제가 2가지 유형으로 나오는지 이유를 몰라. 문제의 차이점을 못 느껴봐서. 뭘까요? 문제가 딱 차이가 나요. 어디가 차이 났길래 어떨 땐 앞에서 2개, 어떨 땐 뒤에서 2개일까요? 뭐라고? 그렇지. 얘는 지금 앞에 개수가 다 몇이에요? 1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2개가 남는다 그러면 앞에서 2개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1, 1Z, 2Z제곱, 3Z제곱, 4Z4제곱, 뚜루루루루 100Z 100승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걔도 4개마다 반복되거든요. 근데 나머지가 2가 나왔대. 그래서 애들이 뭐 어떻게 하냐? 반복되는 거 25세트 나오고 뒤에서 2개 남아. 근데 그 2개를 앞에서 2개를 더해갖고 다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 뒤에서 2개. 즉 99Z 99승하고 100Z 100승을 따로 더해줘야지 정답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앞에 개수가 동일하면
나머지만 찾아서 앞에서 똑같은 개수 찾으면 되지만 만약에 앞에 개수가 같이 바뀌면 나머지가 2면 뒤에서 2개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뒷장. 와, 이거 나왔네. 17번 가볼게. 저는 17번이 있잖아요. 17번이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고요. 저는 M반, F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는 MF반 애들조차도 다 틀릴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저 이거 몰랐어요가 아니라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걸 까먹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이거 X제곱 대신에 다 넣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답을 맞춰. 왜? 시간 많거든, 숙제할 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답을 맞추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17번, 18번, 19번, 20번들은 정말, 아니, 아까 F반 학생도 와서 그랬어. 제가 딱, 이거 넘겨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딱 하니까 바로, 맞다. 근데 이 방법이 자꾸 생각 안 나요 라고 말했던 친구가 F반에서도 있고, 최상위반 M반에서도 있었어요. 자, 17번 한번 가볼게.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Z가 1 플러스 3i일 때 이렇게 시작하고는 갑자기 Z 105승, 5Z 4승, 마이너스 3Z 3승 이런 거 값 구하래요. 그럼 애들 뭐 하는지 아세요? 진짜 넣는 친구들이 대부분 3, 4, 5등급 2등급 후반까지도 넣어요. 2등급 후반 학생들도 그때 당시에는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고 당황해갖고 Z 넣습니다. 근데 당황해요. Z 5승 어떻게 구하지? 이거 5승 또 기가 막히게 찾아요. 4승 구해갖고 Z 또 곱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맞추실 거예요. 그 문제 한 5분에서 6분 정도 투자하고 이제 뒤에 거 작살나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요.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야, 일단 이 기본적으로 4승 이상부터는 노가다는 안 돼라고 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가 3승까지만 나왔으면 그래 까이껏 넣어라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나면. 왜? 너네 3승 공식 알잖아. 근데 4승 큰 숫자들 나오면 그리고 봐봐 지금 17번도 봐봐 4승 18번 4승 19번 2010승 20번 Z3승. 근데 이거 Z3승이 아니라 사실은 Z4승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4승부터는 이거 노가다 아니야. 잘 고민해봐 라고 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바로 그 17번으로 바로 시작할게. 17번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Z제곱, X제곱이 2 플러스 2i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허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제곱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허수는 또 살아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2를 넘겨요. 허수만 왕따 시키는 거죠. 그 다음 양쪽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넘겨서 는 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 수학에서 는 0은 무적이에요. 무적. 뭐냐면 어디다 갖다 대도 짱이야. 쟤랑 곱해지는 것들은 다 0이거든. 이해 가요? 선생님 그러면 전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N반 똑같이 말할게. 그 고민했던 친구한테 내가 대답했던 거야. 선생님 제가 학교 시험장에서 이쪽으로 2를 넘겨서 제곱할 생각이 나을까요? 전 그게 가장 걱정돼요. 이 문제를 틀리고 맞히고가 아니라 생각 안 날까 봐 너무 불안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두 가지만 기억해라. 첫 번째, 여러분 일단은 아까처럼 4차 이상이 됐을 땐 절대 대입이 아닐 테니 규칙성을 찾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 그럼 복소수 첫 시간에 잘못 배운 거야 라는 거. 뭐냐면 효나, 아까 우리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실수가 나오려면, 아니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 뭐여야 되지? 순어수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실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순어수라는 거야. 근데 앞에 2가 있으면 얘를 순어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2를 넘기고 순어수를 만들어서 제곱하면 진짜 음의 실수가 나온다 이거야. 그걸 떠올려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복소수는 제곱했을 때가 짱이니까.
근데 순호 수면 완전 땡큐니까. 그래서 2를 패스하고 제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뭘 구해달래? Z4승, X4승 플러스 2X 제곱, 3승인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X분의 16을 찾아달래. 와, 큰일 났다. 왜? 선생님, 얘 어떻게 찾아요? 전 X분의 16이 여기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강제로 만들어. 효원아, 어떻게 강제로 만들 수 있지? X로. 그렇지. 완벽하네. 나눠. 선생님, 그런다고 달라지나요? 응. 양쪽에 뭐 곱해? 2 곱해. 그러니까 모양을 막 찾아서 가는 거야. 이거 제곱 빠졌다. 그러면 요놈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 나오거든. 그치? 잠깐만. 식 하나 틀렸다. 어디? 미안. 여기 제곱이었지. 요거는 싸그리 땅 0 끝.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했던 건 복잡했던 식이 아니라 이쁜 얘였어. 근데 그럼 얘 뭐 빨리 구할 수 있나요? 있죠. x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 넣으면 되지. x제곱은 2 플러스 2i야. 그리고 x제곱이 얘인데 2 빼래. 2i야. 그럼 얘는 답은 4i 마이너스 4. 끝난다. 문제가 뭘 구해달랬지? 4i 마이너스 4, 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저도 걱정 많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번 학교 시험에 시험 보고 오면, 얘들아, 고등학생들은 시험 보고 오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야, 이거 알았는데 틀렸어요가 제일 많아. 모르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싸리 몰라서 틀려도 돼. 근데 알았는데 틀리면 이제 가장 억울한 거잖아.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야. 그냥 2만 넘겨서 제곱했어도 라는 생각. 그럼 얘들아, 우리 19번 봐봐. 저랑 한 친구들은 19번이 굉장히 쉽게 느껴져야겠죠. 19번 뭐 하고 싶어야 돼? Z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 몇 승 하고 싶어? 그럼 뭐 나와? 1. 끝났죠. 19번 그냥 바로 풀잖아. Z3승이 1이래. 그럼 물어볼게. Z2010승은 20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 나와? 3, 6, 18. 3, 7은 21. 0. 나머지가 0이야.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무조건 뭐야? 1이네. 1 더하기 1분의 1이네. 답은 5. 2번이, 5, 2가 되겠지. 이해 가세요? 끝났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얘들아, 이거 진짜 내가 물어볼게. 너네 19번 이거 3승할 생각이 나? 안 난다니까. 이걸 어떻게 3승을 해.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하면 암기여도 좋다 이거야. 넘어가 볼게. 와,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다. 21번. 21번 있잖아. 이번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애들 정말 많이 틀립니다. 정말 많이 틀려. 자, 가볼게. 얘들아, 그럼 이거는 내가 한 문제만 풀려볼게. 21번 말고 23번 한 번만 시작해봐. 23번 시작. 야, 이걸 맞출 수 있을까? 23번. (23번) 요런 거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요런 게 진짜 답이 짜증나게 잘못 풀어도 보기에 있다. 그게 제일 짜증나. 이런 게 지금은 단답형인데 이런 것들은 단답형 내면 더 스트레스 받아. 이게 내가 푼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헷갈리거든.
같이 한번 가볼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될 건 첫 번째가 뭐냐면 x가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가 중요해요. 자, 물어볼게요. 루트 2가 대략 얼마예요? 1. 블라블라죠. 거기서 1 빼면 뭐죠? 0. 블라블라예요. 그러니까 즉 얘는 0. 블라블라블라라는 숫자다. 이걸 먼저 인지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봐볼게. 밑에 거 보면 루트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셔야겠죠.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뒤에 거는 루트 마이너스 x분의 루트 1 마이너스 x고요. 그리고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x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들아, 이 제곱이 전체에 있냐 루트 안에 있는 놈한테만 있냐에 따라서 아예 풀이가 달라요. 잘 보세요. 우리가 루트 3을 전체 제곱하면 뭐 나오죠? 그냥 루트 3을 진짜 2번 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이에요. 근데요, 루트 3의 제곱은 뭔지 아세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랑 답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풀이 방법이 뭐냐면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사라집니다. 그 대신 절대값으로 모양을 바꿔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답이 3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럼 잘 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루트 x 빼기 1의 제곱이에요. 전체의 제곱 붙으면 그냥 말 그대로 루트 x 빼기 1 곱하기 루트 x 빼기 1이에요. 그럼 답은 뭐로 나오겠어요? x 빼기 1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x 빼기 1이에요.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 선생님,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뭐가 된다 그랬어? 사라지는 대신에 절대값으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냐? 절대값 x-로 나와. 이게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진짜로. 이런 게 학교 시험에서 억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게 문제야. 얘들아, 그 다음 거 봐봐. 잘 봐. 잘 봐. 이거 단순히, 이거 루트, 여기 루트 있죠? 이거 전체 루트다. 미안. 전체 루트 맞나요? 여긴 전체 루트. 단순히, 약분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루트끼리 곱할 때는 이게 이 전체가 양수냐 음수냐가 굉장한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i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뭐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x가 루트 2 빼기 1이었으니까 뭐였으니까? 0. 블라블라였으니까 얘는 어차피 음수가 나오거든. 근데 잘 봐. 1에서 0. 블라블라 빼도 무슨 수예요? 양수죠. 그럼 얘는 그냥 써도 돼요. 자, 이제 또 물어볼게요. 잘 봐, 잘 봐. 0. 블라블라에서 1을 뺐어요. 무슨 수죠? 음수야. 이거 전체 그럼 음수 되겠죠? 그럼 여긴 i가 붙어서 나와요. 근데 i가 붙을 때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될까? 우리가 i를 바깥으로 빼는 건 요 안에를 양수로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음수니까 음수를 i로 바꾸면서 얘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이해 가십니까? 왜? 그래야지 1 빼기 0. 블라블라는 양수로 바뀌거든.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양수. 양수. 오케이. 없어지고. 양수. 양수. 오케이. i 분모, i 분자.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문제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물어볼게, 효은아. 아까 x가 0. 블라블라거든요. 근데 0. 블라블라에서 1 빼면 무슨 수죠?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붙으면 나올 때 뭐로 나오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 x 빼기 1 그대로. 그러면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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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답은 1. 제가 진짜 소름 돋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진중모 내잖아요. 다음 주에. MF, ST 합쳐서 정답률 20% 안 나온다. 내가 한 표 올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위에 애들도 똑같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조금 잘하는 거지 기본 개념 문제 들어가잖아요. 이거 진짜 기본 개념 문제거든요.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애가 성적 잘 나와요. 자, 그러면 23번은 해결했어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25번 한번 가볼게요.
자, 25번은 이거 그 부교재에 비슷한 문제 있거든요. 이 문제. 이거 잘 봐두세요. 학교 부교재에 있으니까. 이게 뭐 시간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얘들아 우리 어차피 소금물은 교육과정 외로 빠졌어. 소금물, 설탕물, 농도 있지? 그거 다 빠졌어. 그래서 몰라도 돼. 여러분들이 아는 건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28번처럼 몇 퍼센트가 증가한다, 몇 퍼센트가 감소한다만 알면 돼. 자, 그럼 25번 한번 가볼게. 25번에 보면 원래 이렇게 색칠된 사각형이 있었나 봐. 직사각형. 근데 이게 36이고 원래는 37인가 봐. 아, 얘가 27. 근데 매 초당 3cm씩 가로는 줄고 세로는 늘어난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사각형이. 그럼 이제 매 초라는 건 1초니까 우린 t가 지나면 t초라고 할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초에 1이면 2초에 2, 3초에 3이면 t초면 t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가로는 1초당 1씩 늘어나니까 27-t라고 쓸 수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1t야. 내가 왜 1t라고 가르치냐면 얘는 늘어나거든. 근데 1초에 몇씩 늘어나는데 3이니까 얘는 36 플러스 3t라고 쓸 수 있어. 왜 가로가 줄어든다며? 아, 가로가 36이었구나. 얘가 36 마이너스 t. 얘가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27 플러스 3t라고 쓸 수 있어. 문제가 뭘 구해달래? 얘가 언제 처음 직사각형과 넓이가 똑같아지니? 자,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36 곱하기 27이거든요. 근데 나중 사각형의 넓이는 36 마이너스 t 곱하기 27 플러스 3t를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네. 야, 근데 이거 야매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야매로 안 되나? 아, 안 된다. 아, 선생님이 왜냐면 요런 잔머리 써봤거든. 얘가 27 될 때를 찾아봤어. 얘가 27이면 혹시 얘가 36인가 하고. 그랬더니 안 돼요. 얘가 27 되려면 9거든요. 9인데 9 넣으면 얘가 오히려 36보다 커지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찐 노가다. 미안하지만. 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근데 노가다 띄기 전에 좀 현명하게 노가다 떼볼게요. 3으로 약분해서요. 12 곱하기 27은 36 마이너스 t에다가 9 플러스 t라고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27t 플러스 36 곱하기 9가 12 곱하기 27과 같았으면 좋겠대요. 문제가 뭐야? 몇 초? 자, 왼쪽으로 다 넘길게요. t제곱 마이너스 27t.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현명하게 얘들아 요거 빼달라는 거거든. 진짜 이거 계산해도 되지만 우리 조금 더 현명하게 해볼게. 얘랑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묶어볼게. 9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여기 12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9 곱하기 12로 묶으면 여긴 3이 나오고 여긴 9 곱하기 12로 나오면 4. 뭐야? 잠깐만. 아, 9로만 묶어볼게. 그럼 잠깐만. 0 나오네. 그럼 완전 땡큐네. 그럼 답은 여기 끝났어. 0 나오면 안 되는 줄 알았어. 0 나와 얘들아. 왜냐면 지금 9 곱하기 12로 묶어보니까 이거 9 곱하기 12면 이거 3 빼기 3 나와서 0 나와. 그럼 얘는 알고 봤더니 계산했더니 0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t로 묶으면 27초 될 때다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초니까 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요게 뭐 조금 쉬우니까 넘어갈게. 얘들아, 여기까지가 일단 복소수야. 여기 28번까지가. 28번까지가 선생님 복소수 단원으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9번부터 마지막 몇 번까지? 80번까지가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유형이 총 몇 개냐면 한 유형당 4문제니까 총 20개 갖고 왔고요. 선생님이 28번까지면 7개 유형인 거야. 그러니까 7개가 복소수, 13개가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여기 2차 방정식부터는 그래도 최근에 조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중요한 것들만 건들고 넘어가 줄게요. 그 29번은 바로 건드려 줘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29번, 30번, 31번, 32번. 너네들 판별식 못 써? 아니지. 여기서 판별식 못 쓰는 친구 어디 있어? 알잖아. 근데 왜 제가 29, 30, 31, 32를 주제로 잡았을 것 같아? 어? 자, 아니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 고3 때는 문제를 풀고 재수하면 문제의 의도를 알고 삼수를 하면 문제자의 출제를 알고 사수를 하면 정답을 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 출제자의 마음을 알면 알지 않겠어? 너네도 내가 판별식 못 쓰는 아이라고 무시한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저는 29, 30, 31, 32를 왜 유형으로 잡았을까요? 아, 없어요? 어? 아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던 문제랑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오, 맞아. 뭐? 그치. 2차 함계수가 미지수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문제 풀었던 2차 방정식 문제들은요, 최고차 함계수가 대부분 이뻤어요. 그냥 뭐 2, 1, 3, 마1, 마2 등등등. 근데 지금 29, 30, 31, 32는요, 다 최고차 함계수에 뭐가 있냐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31번 봐볼게요. 내심형 문제는 31번이죠. k 플러스 1의 x 제곱 플러스 6의 x 더 k 플러스 1의 x 그리고 플러스 9의 k 플러스 2는 0이 실근을 갖는데 여기서 판별식 못 쓰는 친구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짝수공식 쓸게요. b제곱 9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9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2 실근 갖는다니까 서로 다리란 말도 없잖아요. 그럼 갖다 붙어도 되죠. 근데 선생님이 저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일단 한번 문제 풀어볼게. 이 문제가 혹시 그 문제인지 9에 k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앞에는 k 플러스 1만 남고요. 뒤에는 얘가 싹 다 묶였으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만 남아요. 그럼 마이너스 k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 남아서 마이너스 9에다가 k 플러스 1 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 k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고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아, 좋습니다. 제가 아주 올바른 문제를 골랐어요. 자, 범위 봅시다. 답 몇 번? 1번.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찍 그어버리시면 돼요. 다 틀렸어요. 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별식 못 쓴다고 무시한 문제 아니잖아요. 왜 내가 이걸 주제로 잡았겠어? 이거 100% 이거 답 체크한 애들 있다. 그럼 도대체 선생님 저는 여기서 뭘 더 봐야 됩니까? 첫 번째, 문제 첫 줄에 2차 방정식인지 방정식인지를 보셔야 돼요. 차이점은 뭐예요? 최고창이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얘는 최고창이 없어지면 안 돼요. 자, 물어볼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최고창 없어지죠. 근데 첫 줄에 뭐라고 나왔죠? 2차 방정식. 그 말 뜻은 미안한데 k는 마이너스 1 되면 안 돼 라는 게 첫 줄에 한글로 알려준 거예요. 2차 방정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많아요. 선생님, 그럼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답은 1번이죠. 또 틀려요. 아니, 선생님 지금 말이 앞뒤가 다르시잖아요. 2차 방정식이면 얘가 0 되면 안 된다 해서 전 기껏 뺐더니 왜 방정식이 나와도 여기가 0 되는 값은 왜 안 됩니까? 그거는 문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럼 그 말 뜻은 뭐예요? 마이너스 1 넣어봐 라는 거야. 자, 효은아 마이너스 1 넣었어. 뭐 나와? 0. 뭐 나와? 0. 마이너스 1 넣었어. 9. 9는 0. 말 돼요? 9는 0 이런 말은 안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 나와도 방정식이 나와도 답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어서 이 문제는 나왔을 때는 애들 다 틀린다. 제가 차근차근 진중모에 내볼게요. 그래도 나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은 디테일하게 알려줬으니까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럼 잘 배운 거고. 넘어가 볼게요. 33번 유형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37번. 중근 갖는다. 근데 자, 이거 나한테 배웠어.
37, 38, 39, 40. 공통이 뭐냐면 모모 값에 관계없이 중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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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문자만 바뀌고 있어요. A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M 값에 관계없이 등등등. 어쨌든 무슨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이거는 풀이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요렇게 1번, 요렇게 중근 갖는다 2번 밑줄 치면 되겠지. 그럼 물어볼게. 둘 중에 뭐부터 먼저 해라? 중근부터. 중근 찾고 묶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은 모두 다 판별식은 0을 먼저 쓰면 아마 그게 A에 관한 식, K에 관한 식, M에 관한 식으로 바뀔 거야. 근데 M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A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결국 항등식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A 가진 것끼리, A 가진 것끼리, 없는 것끼리, 뭐 M 제곱 가진 것끼리, M 가진 것끼리 등등등 이렇게 해서 얘가 0 돼야 되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모두 다 개수가 상수가 0 나오면 된다. 이해하셨죠? 넘어가 볼게. 야, 41번. 저는 41번을 진중모에 냈어요. 여러분들한테만 힌트를 드리면. 진중모가 뭔지 아시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진짜 중요한 모의 시험이어서 학교 시험하고 똑같이 보는 시험이고요. 그거는 분석표가 우리 학원에서 몇 등인지도 다 표현돼서 나갑니다. 학원 내에서 등급이 나갈 거예요. 어머니께 다 전송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학원 총 재원생이 85명입니다. 85명 중에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15등 안에 들어오면 학교에서 1등급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가볼게. 이 41, 42, 43, 44번은요. 잠깐만. 44번은 미안한데 조금 얘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유형에 선생님이 잘못 넣은 것 같긴 하거든. 지금 43번하고 44번. 41번, 42번은 사실은 비슷한 유형인데 요게 사실은 2차 함수에 더 많이 나와요. 얘들아, 혹시 물어볼게. 대답하는 친구 있는지. 지금 41번 문제 읽어보면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이래. 근데 이놈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죠. 근데 갑자기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찾아달래.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학교 시험은 저렇게 안 알려줘요. 한글로 써놔요. 한글로. 근데 한글로 썼는데 그게 이건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말해보세요. 더 정확하게. 두 근의 차.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두 근의 거리.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요 놈이 X축과 닿는 점을 A, B라고 할 때 갑자기 A, B 사이 거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애들 당황해요. 선생님 이건 공수2 아닌가요? 왜?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요. 아닙니다. 이 결국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점과 B점이라고 주면 A, B 사이 거리는 두 근의 차고요. 두 근의 차가 결국 절대값 A-B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해를 이렇게 시킨 다음에 암기시켰어요. 야, 이거 공식 외워.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우리 재화태 배우는 BPF랑 APM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두 근의 차 공식 말해봐.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냥 외우게 시켜놨어요. 바로 뭐냐? 얘를 제곱한 것은 그냥 요거 외우라 그랬어. 두 근의 차 공식은 제곱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다. 그건 끝났어요. 그냥 바로 넣으면 되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두 근의 곱 2분의 마이너스 5 곱하면 플러스 10. 근데 조심해. 얘는 두 근의 차를 제곱했을 때야 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답은 2분의 7. 끝. 그냥 바로 답이에요. 답은 2번. 그럼 이제 이것도 질문한다. 선생님 제곱했는데 4분의 49면 뿔마 2분의 7이지 왜 2분의 7만 씁니까? 라고 하면 거리에는 뭐가 없죠? 음수가 없어요.
나와 제니의 거리 마이너스 50m 이런 거 없잖아. 나와 제니는 50m야. 나와 제니 사이도 50m지만 제니와 나의 사이 거리도 50m거든. 거리는 양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수만 대답해도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42번도 그래서 어떤 친구는 보자마자 오케이 두 분의 차 바로 제곱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바로 쓰는다. 넘어갈게. 요거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참 이거 한번 해보라 그러면 틀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넘어가 볼게. 잠깐만 더 중요한 게 있는지 49번 좀 잠깐 먼저 볼게. 얘들아 그 부탁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 잔소리는 아니야.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학원비 절대 저렴하지 않아.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학원비 진짜 비싼 편이야. 그치? 정말이야. 내가 여러 학원을 다녔지만 비싼 편에 속하거든. 근데 어떤 친구는 60만 원 내고 60만 원어치 받아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60만 원 내고 6만 원 받아가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는 60만 원 내고 6천만 원 받아가는 친구가 있어. 그 말 뜻은 뭐냐면 우리를 활용해야 돼. 선생님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왜 S반 친구들은 내 앞에 잘 안 보이지? 라는 거야. 다른 요일에. 그 말은 왜 얘네들은 더 공부하러 안 오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아주고 가장 아이들이 많이 오는 애는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내가 담당하는 반 애들이야. 왜냐면 이 생각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으면 돼. 학원비 비싸니까 난 더 나가서 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제발 부탁인데 나한테 와도 상관없어. 나한테 와서 심지어 F반 애들 중에서는 N반 프린트를 받는 친구들도 있어. 자기는 N반 프린트 그냥 달래. 자기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그거 받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도 언제든지 학원에 와서요. 저한테 프린트 받으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 F반 거 프린트 그냥 저 이제 강제적으로 주세요. 얘네가 한 거 저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잖아요. 와서 F반 오늘 한 거 프린트 2장 나갔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기억나요? 근데 여러분들 물어볼게. 1차 잘못 보고 푼 문제 풀어본 적 있죠? 1차 항의 계수. 상수항 잘못 보고 푼 문제 풀어본 적 있죠? 2차 항 계수 잘못 보고 풀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 거 풀었어요 오늘 F반 애들. 왠지 알아? 얘네들은 N반 애들이 한 걸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도 억가야 나한테. 자기네들은 F반 것만 하면 되는데 내가 N반 다니니까 N반 거 그냥 시키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S반에 들어오잖아. 유일하게 들어오는 S반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F반 거 받아서 하세요. N반 거 받아서 하세요. 나한테 와. 선생님, 오늘 N반 뭐 했어요? 걔네 잘못 보고 푼 건데 이거 2차 계수 잘못 보고 풀었어. 또 뭐 했냐면 2차 함수 문제 중에 범위는 정해져 있고 축이 움직이는 거. 거꾸로 축은 고정되어 있는데 범위가 움직이는 거. 최대최소 어렵잖아요. 그거 오늘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여러 가지 한 7개 유형 나눠서. 그거 받아서 풀어오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나는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잘 봐. 우리 학원이 1시간당 하루에 얼마지? 계산해 봤어요? 7만 원이에요. 내가 알기로. 하루에 7만 원. 하루에 우리 몇 시간 공부하죠? 4시간 공부해요. 그럼 7만 원 나누기 4 하면 얼마야? 한 17,000원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나 오늘 좀 피곤해. 잠깐 꾸벅 1시간 졸았어. 17,000원. 끝. 우리나라 시급이 얼마예요? 10,000원 좀 넘죠? 1시간 밖에 나가서 일해도 1시간 의자에 앉아서 좋은 시간보다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좋은 게 더 비싼 거라고. 그러니까 부탁인데 학원에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학원 월목에 화목이지? 화목에 내가 클리닉 선생님도 알바생 구해놨어. 너네 뭘 알아? 왜 모르는 거야? 내가 맨날 선생님들한테 애들 오게 해주세요. 화목 4시부터 8시에 선생님, 내 제자들이야. 클리닉 선생님. 둘 다 성균관대야. 둘 다 성대 들어갔어. 나랑 3년 배웠고 고1부터 고3 때까지 나랑 같이 한 애들이야. 마포관에서. 성균관대 갔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내가 배치해놨어. 와서 질문하고 얘네 질문 좀 받아주라고. 오시라니까요. 우리가 알바비 다 지급하는데 왜 와서 질문을 안 해?
왜 와서 N반, F반 애들만 왜 신나서 질문하고 있냐고. 책 질문하고 있고. 걔네들은 잘하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 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화금반이니까 토요일도 오세요. 아침 10시엔 저가 있어요. 10시에, 너네 안 나올 것 같지? 10시에 나와요. 우리 반 애들.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자습하고 가요. 그러니까 나와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와서 그리고 수학 안 해도 돼. 와서 그냥 스카처럼 와서 여기서 그냥 국어 하다가 영어 하다가 와이파이 연결해 줄게. 인강 봐.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 나오라는 이유는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 있으면 공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스카 가잖아? 에어컨 빵빵해. 먹을 거 많아. 쾌적해. 다른 거 할 시간이,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근데 학원에 오면 최소한 앉아서 공부하다가 옆에 친구가 공부하고 옆에 친구가 와서 질문하고 있어. 그럼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자세를 위해서 학원을 자주 나오라는 거야. 꼭 나와서 야, 내 앞에서 문제 풀어. 너 이거 풀어갖고 와. 채점 받아. 이게 아니라 그냥 와서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한번 얼굴 보면 나 이거 한 문제 다시 한번 질문해봐야지. 그냥 한 문제 질문하고 끝내도 돼, 그날. 질문하고 학교 끝나면 학원에 와. 한 문제 질문하고 갈무리 가. 나교수 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루틴이었으면 좋겠어. 학교, 학원, 다른 학원, 집. 학교, 뉴파인, 다른 학원, 집. 이게 그냥 루틴처럼 한 달이다, 한 달. 내가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야. 지금 코앞이야. 25일밖에 안 남았어, 시험. 진짜 코앞이야. 다른 과목 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뭐도 줄 거냐면 여러분들 족보 필요하죠. 다른 과목들, 한국사, 국어, 영어 이런 거. 우리 학원이 그 족보닷컴이랑 협업 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제한이에요. 모든 과목을 무제한으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부원장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국어, 한국사, 영어, 뭐 기술 뭐 다 뽑을 수 있어요. 뭐 자주 나오는 거, 최다 빈출, 최다 오답 문제, 요점 노트 다 뽑을. 그냥 족보닷컴에 안에 있는 그 N반 애가 한 명이 아이씨 나 어제 30만 원 주고 결제했는데 이러더라고. 그거 나한테 먼저 말하지 그랬냐. 내가 그럼 해줄 수 있는데. 나중에 오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49번 한번 봐봐. 49번 보시면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건 그냥 이것만 알려주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 연속하는 정수다라면 근을 어떻게 둬야 돼요? 그치. 연속 정수란 말이 나오면 알파 플러스. 자, 연속하는 홀수가 나오면 어떻게 둬야 돼요? 저는 2알파 마이너스 1이랑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두고 해요. 왠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2알파 플러스 2, 2알파 플러스 3이라고 뒀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두는 걸 추천하냐면요. 곱하면 합차거든요. 그럼 계산하기가 편해서요. 저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속하는 짝수면요. 2K랑 2K 플러스 2 이렇게 두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알려줄 때 있어요. 비율. 그러면 뭐 예를 들면 2알파, 3알파, 2대 3이다 이렇게 나오면 2알파, 3알파 이렇게 두는 연습. 그래서 49번 보면 연속하는 정수, 50번은 연속하는 자연수, 51번은 연속된 짝수, 52번은 연속된 정수. 그러면 49, 50, 52번은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둔다면 51번만 2K와 2K 플러스 2라고 두면 되겠네. 이해하셨죠? 넘어가 볼게. 자, 53번. 53번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근데 미안한데 53번이 좀 더 어렵게 나왔고 53, 54가 어렵게 나왔고 55가 56번이 사실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올림포스 유형편에 있는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차이점이 절대값이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냐면 53번으로 접근을 해드릴게요. 53번 보면 근 주고 2차 방정식 주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요렇게 나올 거예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럼 이제 그 밑에다 넣어 볼게요. 자, 밑에 있는 식 좀 먼저 써볼게. 알파 제곱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 제곱이고 마이너스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3알파 베타예요. 그게 마이너스 25래요. 자, 가볼게. 선생님, 저 이거 묶을 수 있어요. 뭐? 알파 베타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요, 얘 대신에 A 쓰고요. 얘 대신에 이 절대값 A여서 이렇게 쓸게요. 라는 거야. 자,
곱셈 공식이에요, 선생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래요. 그럼 얘 제곱하면 4a 제곱에서 2알파 베타래요. 2a를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니까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이거 이쁘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최고차항부터 써볼게. 마이너스 4a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a인데 얘가 있으니까 5a 더하기 2a 절대값 a. 그리고 25도 넘어와서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값을 안 없앴어요. 함부로 없애면 안 돼요. 절대값은. 그래놓고 선생님 문제가 뭘 구하냐면 a가 여러 개 나오나 봐요. 선생님. 왜? 그래서 합을 구하래요. 모든 a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a가 양수면 어떻게 나와요? 왜? 어디 틀렸어? 자, 우리 a가 양수면 어떻게 나오죠? 절대값은? 그대로.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나오는 거야. a가 양수라면, a가 음수라면. a가 양수면 마이너스 4a 제곱 2a 제곱이니까 얘랑 벌써 계산돼서 이렇게 플러스 5a 플러스 25는 0. 여기서 a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음수 좀 곱해볼게. 2a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5는 0. 혹시 인수분해 되나요? 2a a 마이너스 5 플러스 5.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가 두 개 나오는데 조심하세요. 양수란 전제 하에서요. 답은 5. 두 번째,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서 얘랑 계산돼서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25는 0이다 라는 거지. 그럼 여기로 한번 인수분해 가볼게요. 6a 제곱 음수 곱할게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5는 0이다. 혹시 인수분해 되나요? 2a 3a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다. 그쵸? 마이너스 15에다 10 답은 얘니까. 그럼 a는 여기서 음수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합 3분의 15니까 답은 3분의 10. 답 3번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요게 오히려 어려웠어. 옆에는 절대값이 없으니까 우리 원래 하듯이 하시면 돼요. 뒷자 57번은 넘어갈게요. 오케이. 61번 다뤄드릴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뒤에는 아마 좀 더 쉬운 것들이 있어서 쌍둥이 문제들이 있네요. 아마 제가 61번을 해드리면요. 어떻게 보면은 73번도 해결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딱 3개만 다뤄주면 되겠다, 얘들아. 61번 한번 가볼게. 얘들아, 와줘. 꼭 학원 좀. 부탁이야. 진짜로. 선생님이 언제 시간 되냐면, 선생님은 수토가 제일 한가해. 수요일은, 7시 10분부터 9시까지가 클리닉 가능하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시랑 3시 반부터 5시까지 클리닉이 가능해. 애들 3시 반에 생각보다 많이 와. 갈무리 끝나고 오는 애들도 있고 나교수 끝나고 오는 애들도 있거든. 끝나고 와서 진짜 질문만 하고 가. 한 2문제 질문하고 가.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래 끝나면 와서 질문 자기 거 해결하고 가라. 나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그냥 안 오고 집에서 오늘 학원 아침부터 했어. 힘들어. 그냥 오늘 쉴래. 이제 그게 나중에 후회밖에 안 돼서 그래. 그리고 선생님은 이거 정규 때 이렇게 하라고 안 해. 지금 세미파이널 기간이야. 시험이 코앞이라는 거지. 요때만 해달라는 거야. 요때만 와서 국어 해도 돼. 아까 그 다른 APF 친구는 와서 그냥 제 강의실에서 2시간 한국사 하다 갔어요. 그냥. 다른 학원 있다고. 갈무리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나 다른 친구들 시간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야. 61번 봐볼게. 자, 61번 보면 여러분들 우리 수학에서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0이 나와요. 그렇지. 무슨 뜻이냐면 어떤 fx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래. 그럼 우린 얘를 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를 여기다 넣으면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해 가십니까? 요 정의만 알고 있으면 61번이 겁나 쉬워요. 자, 61번 문제 읽어볼게. 61번에 fx-2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래. 얘가 근이래. 그럼 우리 근은 뭐 할 수 있다 그랬지?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대입하면 f 알파 빼기 2도 0이고 f 베타 빼기 2도 0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건 알겠고 fx 플러스 3이 0 되는 값 찾아줘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는 0 같은 는 0 나오죠? 그러면 요 안에가요, 얘랑 똑같거나 얘랑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x 플러스 3이 알파 빼기 2던가 x 플러스 3이 베타 빼기 2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3을 반대로 넘기면 바로 내가 구한 알파 마이너스 5와 베타 마이너스 5가 바로 누구냐? 요 놈의 근이 되는 거예요. 근. 그 두 근 뭐 해달래요? 합과 곱을 구해달래요. 합 구해달래요. 합. 그게 P래요. 둘이 더해봐. 곱 구해달래요. 그래 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 넣으면 되잖아.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래? 2. 알파 베타가 몇이래? 3, 2, 10, 15, 18. 둘이 뭐 하래? 다 더하래. 답은 1번 10 되겠지. 그럼 얘들아, 요게 해결되면 73번이 해결돼요. 73번으로 바로 가볼게. 왜냐면 야, 이거 내가 참 내가 이제 2차 방 여러분들 2차 함수 어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2차 함수를 2차 함수로 안 풀어요. 2차 함수는 모두 다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아셨죠? 자, 73번 봐봐. 선생님, 73번 보면 fx가 x축과 만나는 좌표가 알파 베타래요. 그럼 우리는 x축과 만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한 글자로 뭐? 또 근이에요. 이게 x축과 만나는 건 다 우리가 수학에서 근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알파랑 베타래요. 그 말 뜻은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함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뭐로 풀었죠? 방정식으로 바꿨어요. 수학에서 는 0이 붙으면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fx-3의 근을 찾아달래요. 잘 봐. 는 0 같은 는 0이면 얘가 알파거나 베타면 된다고요. 즉 x 빼기 3이 알파던가 x 빼기 3이 베타면 된다고요. 넘겨. 이 두 개가 바로 얘 근이에요. 그거 뭐 해달래요? 더해달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래요? 답은 7. 자, 제가 여기에 2차 함수로 푼 거 있어요? 없어요. 2차 함수는요, 첫 문제 풀었을 때 한 문제 빼놓고는 다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요. 얘들아, 왜겠어? 자, 물어볼게. 너네 이거 뭐라고 불러? 이렇게만 써주면? 2차 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야. 다시 말하면 2차는 하나만 있으면 이 왼쪽만 자리 바꾸면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라고. 2차 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우리가 배우는 건 여기만 바뀌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요쪽이 똑같다라는 건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은 2차에 관련된 모든 단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무적의 단원이에요. 2차 부등식 있잖아요. 2차 방정식으로 풀어요. 2차 함수는요,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만 잘하면 2차 함수나 2차 부등식은 다 누워서 떡먹기라는 거야. 자, 그럼 또 하나 한번 가볼까? 우리 69번 가봐. 69번은 2차 방정식 문제야. 이것도 이제 다뤄줘야겠지? 69번. 69번은 사실
저라면 학교 시험에 뭐 낼 거냐면요. 여기 없어요. 여기 있는 거 1도 없어요. 69번 유형에. 왜냐면 제가 말했지만 학교 시험은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69번은 지금 여기가 알파 넣었더니 알파 나왔어요. 같은 문자라는 거죠. 베타 넣었더니 베타 나왔어요. 같은 문자 나오는 거 학교 시험에 안 내요. 왜? 다 맞춰요. 최소한 제 기준으로는 학원 다니고 과외까지 한 애들까지는 다 맞추고요. 학원 안 다니고 과외 안 배운 애들은 틀릴 수 있어요. 인강까지도 맞출 거예요. 인강까지 들은 친구도 여기까지 하고 과장하면요. 혼자 그냥 문제집 푼 학생도 이건 맞춰요. 그럼 여기서 조금 날려볼게요. 혼자 공부한 친구 날려볼게요. 뭐냐면 요렇게 나와요. 요러면 이제 혼자 공부했거나 조금 정보가 설명이 적은 인강까지 들은 친구도 여기서 걸러낼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한 친구랑 인강 낮은 개념의 인강 들은 친구들은 이거 다 틀려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진짜 응용 요거면은 이제 조금 응용에 속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찐 활용. 별표로 따지면 난이도 하나, 난이도 둘, 난이도 셋. 얘가 난이도 셋 반. 4개까지는 안 가요. 조금만 더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선 요것도 사실 좀 내기 좀 그래요. 왜? 요 69번 유형 자체가 제 기준에서는요. 2등급과 3등급을 걸러내기 위한 딱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들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출제하면 어떻게 내냐면 이 문제 좋아. 네. 이 문제 좋아. 네. 이게 아니야. 문제를 다 출제한 다음에 여기까지 맞으면 4등급. 요거까지 맞추면 3등급, 여기까지 맞추면 2등급, 여기까지 맞추면 1등급이라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면 매년 선생님이 제가 하거든요. 중간고사 끝나면 그 시간으로부터 한 5, 6시간 뒤에 뉴파인 분석표라고 갈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제가 뭘 써서 가냐면 예상 등급컷 보내고요. 문항수마다 몇 점인지 하고 색칠로 뭘 보내냐면 1등급 컷 문제, 2등급 컷 문제라고 보내줄 거야. 그게 뭐냐면 그 문제를 맞추면 3등급 안에 들어와. 그 문제 맞추면 2등급 들어와. 이 문제 맞춰야 1등급. 그러면 이런 거지. 요 69번은요. 2등급과 3등급을 걸러내기 위한 좋은 문제야. 근데 요런 문제 낸다? 안 걸러져요. 요 2개 냈다가는요. 2등급도 다 맞추고 3등급도 다 맞춰요. 그럼 요 정도 내면 딱 깔끔하게요. 2등급 중반부터 3등급 초반까지가 다 갈려요. 요거 딱 좋은 문제예요. 그럼 지금은 일단 제가 난이도를 쉬운 거 냈으니까 힌트만 드리면 얘는 여러분들 원래 하듯이 풀면 돼요. 어떻게? 얘는 선생님 fx는 4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바꾸면 돼. 왜? 지금 여기가 바뀌는 부분이 x로 바뀐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요걸 반대쪽으로 넘기면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0 되는 값이 누구냐? 바로 알파와 베타라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우리 알파 베타는 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애가 누구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기면 정답이에요. 이게 fx. 문제가 뭘 구해달래? f8, 8, 64에서 16 빼고 4 더해달래. 12 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52. 답은 5번 끝. 자, 너네가 봐도 왜 이게 3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난이도지? 라는 생각이 안 들어야 돼. 그럼 끝났지. 얘는 패스. 선생님, 그럼 이제 조금 더 올려보죠. 난이도 별 2개로 갑니다. 자, 얘는 왜 갑자기 별이 난이도가 2개냐? 여기랑 여기랑 문자가 달라요. 그럼 당황합니다. 어떡하지? 왜?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지만이 x로 바꿨을 수 있거든. 다르면 어떡하냐?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 같게 만들어주는데 이 문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두근의 합이 필요합니다. 두근의 합이 예를 들어서 2라고 나와볼게. 그럼 여기서 바로 베타는 2-알파, 알파는 2-베타니까 요 알파 베타 대신에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꾸냐? 예를 들어서 F알파는 베타 대신에 2 마이너스 알파 넣으니까 8 마이너스 뒤에 1까지 있으니까 9 마이너스 4 알파. F 베타는 9 마이너스 4 베타로 바꿔서 이제 얘랑 똑같이 푸는 거야. 똑같은 문자네요, 선생님. X로 바꿔요. 한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이 아까 알파 베타,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똑같이 갖다 쓴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써주면 돼요. 또 넘기면 fx 끝났죠. 야, 요 정도면은 그래. 한 4등급, 5등급 결정 문제야. 4, 5등급 딱 가르자. 근데 갑자기 이제 요걸로 갑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니, 알파 넣었는데 알파 나왔잖아요. 문제가 없는데요. 안에가 2차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오답이 뭔지 아세요? 이런 방법, 어디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뭐냐면, 선생님, 저는 응용의 달인이죠. 선생님이 여기가 알파였으니까 알파면 x면 x인데 여기는 x 하면 큰일 나니까 x제곱으로 올리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넘겨요. 그래서 fx제곱식을 찾아요. 그럼 내가 거꾸로 물어보죠. 그래, 너 fx제곱 찾았다 치자. fx 어떻게 찾을 거야? 모르겠어요. 왜? fx제곱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자, 물어볼게. fx가 뭐야, 효은아? fx제곱이 저 식이 나왔대. fx 뭐야? 알아요? 몰라요. 이건 대수학에서만 배워요. 대학 수학에서만. 못 구해요, 여러분들은. 그럼 선생님, 어떻게 찾아요? 자, 여러분들. 문자가 달랐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바꿨잖아요. 그럼 여기도 2차고 여긴 1차면 이 2차를 1차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2차를 1차로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하면 잘 봐. 문제에서 어떤 식을 줬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 우린 수학에서 근이라는 건 뭐 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럼 여기다 알파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이 뭐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이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f-4알파-1은 4알파 플러스 1과 같다. 이제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넘겨서 아까 요식 갖다 쓰면 끝.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그럼 얘는 왜 난이도가 3개 반이에요? 얘와 얘의 콜라보입니다. 2번 해줘야 돼요. 알파도 넣어서 알파 제곱을 알파로 다운시키고 여기가 베타 나왔으니까 합을 이용해서 알파로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그냥 2개를 합쳤으니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 이거야. 그거 아닌 이상 학교 시험은 이거 아니면 이거네요. 낼 거면, 여기서 낼 거면 이 유형을 선생님이 내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이해하셨죠? 자, 77번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딱 9시네요. 77번 봐봐. 자, 77번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주고 싶냐면 요거죠. 2차 함수는 뭐를 가지고 있는 함수죠? 양쪽 모양이 똑같다 그래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왜? 항상 2차 함수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거든요. 이해 가세요? 데칼코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시험에서 2차 함수는 양쪽 값이 똑같다, 모양이 똑같다 이렇게 유치하게 안 알려주고요. 77, 78, 79번처럼 갑자기 가조건처럼 갑자기 줘요. 가조건이 뭐냐면 fa 플러스 x와 fa 마이너스 x가 같아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넣은 값이랑 여기다 넣은 값이 같대. 그럼 얘들아, 여기다 넣은 값이랑 여기다 넣은 값이 높이가 같으면 얘는 나를 기준으로 뭐야? 대칭이라는 거야. 그 말 뜻이 뭐야? 이 뜻이야. A에서 X만큼 더 간 거랑 A에서 X만큼 덜 간 거랑 똑같아.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즉 A 플러스 X랑 A 마이너스 X가 가상의 가운데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축을 어떻게 구하냐? 아시다시피 얘와 얘 뭐예요? 평균이겠죠. 그쵸? 둘이 더해봐. 뭐 나와? 2A
2로 나누면 뭐 나와? A. 그래서 바로 얘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77번의 가조건 보세요. 3 플러스 X와 3 마이너스 X 더하면 뭐 나옵니까? 6이죠? 그걸 2로 나눠보세요. 3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얘들아, 축을 알려줬다는 건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축을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최고차항 K에 X-A의 제곱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77번은 축이 3인 거고 78번은 축이 5인 거고 79번은 축이 4인 거야. 2차 함수는 축 알려주면 2차 함수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문제예요. 자기 걸 다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야. 2차 함수는 축 알려주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끝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프린트. 우리가 다음 주는 별거 없어가 없이 진중모로 가고요. 다다음 주에 별거 없어를 할 거야. 근데 제발 부탁인데 이거 여러분들 학원책 숙제 솔직하게 말할게. 버겁지 않죠? 버거워요? 학원책 숙제? 여러분들 교과서고 부교재잖아. 그건 버거우면 안 돼. 그러면 남은 시간에 수학을 만약에 할 수 있는 짬 시간이 있으면 요거 해서 저한테 오든지 영어쌤한테 오든지 해서 질문해서 꼭 끝내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